아까 다누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급락했죠. 금요일 날. 그리고 미국 시장도 급락을 했고 제가 이제 어지간해서는 공개 방송을 안 해요. 그냥 방송 출연할 때 도지구 타임 이후에 방송하는 정도고 그런데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급락한 원인도 모르시는 분들이나 뒤늦게 떨어진 다음에 급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 상당히 어렵거든. 그래서 오늘은 눈높이를 되게 낮게 사실은 혹시 도지구 타임 보시는 분 1번 한번 해주실래요? 김기수 도지구 타임을 보시는 분은 1번, 안 보시는 분은 2번. 왜냐면 제가 그 눈높이, 이야기하는 눈높이 그 부분을 맞춰서 하려고 그래. 아시죠? 아니 우리 회원님들은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니까. 이따가 제가 뭡니까 다 끝난 다음에 회원방송 전환하고 그 다음 내일은 뭐예요? 경기방송 때 주말 저녁 방송 때 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종목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하려고 시간이 그거 하니까 그제? 김기수 도지구 타임 답을 해주셔야지. 익결왕님 저는 저 굳이 불러 조용히 듣다 가시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 들어오시면 뭡니까 같이 해야지 그죠? 지금 김황재님 그죠? 그리고 제가 영어에 약해서 영어 아이디가 꽤 있으신데 외국인님들 김기수 도지구 왜냐면 그걸 꾸준히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러 내용 중엔 이미 김기수 도지구 타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면 뭡니까 그런 내용은 빼고 해도 되잖아.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고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그 이해 정도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에 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라는 유튜브 있잖아, 그죠? 저는 그걸 하는 이유가 그 유튜브를 뭐 활성화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그거보다 MTN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잖아, 그죠? MTN이 쫓아낼 수도 있고, 그죠? 제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기록을 보관용이야. 방송 출연 기록 보관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저는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속는 게 유튜브에서 그죠?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속아. 주식을 하면서 그죠?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TV에 많이 나오면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오해하시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TV 출연하는 거 무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넥타임 해야 되고, 그죠? 시간 뺏겨서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시간을 뺏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TV에 잘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까 방송을 안 나가면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나가는 겁니다. 응? 방송 많이 나와서 뭐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고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은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주식 경험이 조금만 있으시면 차트 보고 이전 거 흐름 부분 보죠. 고점 지난 다음에 떨어져서 왜 거기서 안 팔았어? 저점 지나고 나서 올라가면 왜 거기서 안 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의 흐름을 설명을 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제가 도지구 타이밍을 이야기할 땐 항상 과거,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니까 과거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 그래서 앞으로도 방향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뒤돌아보면 넣어주려고 해. 종목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 방향 흐름일 때 경계를 해야 될 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회원님들 이제 이따가 들어오시거나 내일 들어오시거나 하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뭐 러브세븐님이나 다니엘맘님, 카이엠님, 그죠? 우리 회원님들인데, 저는 거짓말 안 하잖아. 그죠? 중요한 건 시장을 바라볼 때, 그죠? 내가 위험이, 카이엠님도 우리 회원님이구나. 그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부담이 될 땐 베팅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현금의 확보, 현금의 비중을 늘리거나 현금 능력을 할 수 있는 주식. 그쪽으로 비중을 늘려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 시장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맞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 그지? 많이 올라갈 종목보다 시장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고 덜 떨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시장이 세게 올라갈 땐 시장보다 더 셀 종목으로, 그죠? 종목을 확산했다가 종목을 압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타이밍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었었냐면 이번 주로 봤을 때 관세 협상 체결되기 전날과 전전날입니다. 그죠? 화요일과 수요일. 이때가 개인 투자가가 가장 현혹당하고 위험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위치였어요. 화수. 응? 왜냐? 목요일도 마찬가지. 협상이 체결돼서 아침에 떴으니까 뉴스가. 그죠? 15% 관세 협상이 체결되면 일본이 협상이 체결되고 올랐잖아. 급등했잖아. 그걸 보고 우리도 관세 협상이 15% 내외로 협상이 체결되면 시장이 일본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그지? 그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목요일 아침에 3,288포인트를 찍었잖아요.
그때 자동차, 그죠? 자동차 섹터가 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던 섹터가 현대차, 기아가 5%씩 오르고 삼성전자가 5% 오르고 이게 뭡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업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지수가 막 달려가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 종목도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환상. 떨어지면 다시 또 순환매가 돌 것 같은 환상. 그게 분위기에 취하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에 취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주식은. 우리 회원님들은 아시잖아. 그죠? 전 그대로 얘기했어요. 분위기에 취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땐 매도해야 된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시간은 10시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10시나 반 이후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 시장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 시장이 떨어진, 그죠? 여러분들은 결과만 받고 싶을 거야. 얼마까지 떨어지고 어느 선까지 떨어지고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실 거야. 그런 정답은, 그죠? 그런 정답은 공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튜브 몇십만 명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 저도 여러분에게 정답을 제시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러이러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니까 뭡니까? 어떠한 부분을 눈여겨봐서 그 부분이 해소되느냐, 그 해소되는 관점에서 어느 섹터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으냐, 그 좋은 가운데에서 뭡니까? 수급과 실적과 그리고 추세, 기술적 흐름 이런 거를 접목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답. 제가 항상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추천한 종목 10종목이나 제가 추천한 10종목이나 상승과 하락 확률은 비슷할 거다. 중요한 건, 그죠? 그 10종목 중에서 맞지 않았을 때 내가 비중을 늘리지 않고 줄여버리고 맞았을 때는 비중을 더 늘리면서 시세의 움직임의 제대로 진행되는 거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주식의 뭡니까? 승리하는 길이에요. 10종목 추천해서 10종목 다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건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계좌, 지금 금요일날 종목들 대부분이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4%씩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4%면 개별 종목은 6%에서 10% 사이에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응? 왜? 큰 시가총액 종목이 지수보다 조금 덜 떨어지니까, 그죠? 그 이하의 종목은 추풍 낙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리예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이 다음 주는 이렇게 급락을 하면 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급락 첫날은, 그죠?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도그나 카우나 다 떨어진다. 응? 시장 첫날 하락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아주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둘째 날은 옥석을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셋째 날 하락을 하면 그 옥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 제일 안 좋은 건 실적도 안 좋고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안 좋고 이런 종목들은 못 올라오죠. 그 기본이에요. 주시장에선. 그죠? 자, 그러면 시장의 기술적인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그죠?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이미 들으셨던 내용이야. 기억하시죠? 어떤 거 기억하십니까? 주식은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펀더멘탈 이런 거 다 연관해서 봐야 기술적 차트가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을 해서 바라보는 기술적 차트여야 맞을 확률이 높은 거지. 여타 주변의 시장 상황이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차트만 보면 뒷북입니다. 이건 명확해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이, 그죠? 이게 4월 9일부터 올라오던 추세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들으시면 돼. 자, 이게 뭐예요? 기본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미국 시장의 추세가 완만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완만해진 거예요. 그죠? 여기 이 추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상승하던 이 시장이, 그죠? 이렇게 못 가는 건 왜겠습니까? 이렇게 갈 수 없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 단계 내려와서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이 밑에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죠? 이 밑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 추세를 형성하면서 이 고점,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 그죠? 이 이전 고점을 나스닥이 돌파한 이후의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게 단기 추세죠. 그죠? 단기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죠? 이 단기 추세의 움직임이 7월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한 겁니다. 자, 8월에 시작을 하자마자 추세 라인 갭 하락을 했습니다. 추세 라인을 갭 하락을 하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예요. 단기는. 나 1년 기다릴 건데 그건, 그죠? 그분들의 몫이죠. 다만 이 시장 지수로는 그렇지만 종목으로는 틀릴 수 있으니까, 그죠? 종목으로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종목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하락을 해서 뭐 어떻게 움직이든 결국은 뭡니까? 이 이전 고점 돌파만 여기 했던 부분만 잘 지켜내면 중기 추세는 문제가 없겠죠. 단기적으로 아픈 거지.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얄미우냐면, 그죠? 이게 여기서 왜 비중 조절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거 여기까지 행여나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내려오면,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 운신의 폭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행여나 여기를 깨버려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매도하면 뭡니까? 종목으로는 지수하고 같이 영향을 받았을 땐 30% 이상씩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반드시 100%다 돌아온다라는 흐름을 갖고 있다면 기다리면 되지만 행여나 여기서 이 추세까지 깨버리고 정고점까지 이탈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주식은요, 매수해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떨어졌을 때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2만 원짜리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18,000원, 19,000원까지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견디려고 그래. 그런데 그게 떨어져서 17,000원, 15,000원 왔을 때도 나는 그 종목과 그 시장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내가 현금의 여유가 많다면, 그죠? 그 15,000원까지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못 견뎌요. 견디기 엄청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상하다를 땐 나는 액션을 취해야죠. 여러분들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4% 급락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3.88%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센 시장이었죠. 왜? 추세가 상승하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다가 그죠? 5월 말부터 상승의 추세를 높였죠. 추세를 이렇게 각도를 기울기를 높였어요. 그런데 7월 들어서는 다시 기울기가 약화됐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박스권을 딱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7월달 8월 1일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 여러분들은 매도하셨습니까? 그냥 하락을 맞았습니까?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이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져서, 그죠? 단기적인 추세, 이거 지워서 아주 단기적인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뭡니까? 올라가다가 맞은 자리잖아요. 여기 기존 추세, 요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가 요 박스에서, 그죠? 여기 딱 들어갔는데 여기 저항을 딱 맞았잖아요. 이게 이 안으로 복원이 돼야 되는데, 복원 못했잖아요, 목요일날. 여기서 매도한 사람이 제일 1등이고, 확인하고, 매도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매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응? 예측 매도, 예측. 이 지수가 올라가고 내 종목이 가격이 올라갈 때 마디를 잘 이용해서 매도하는 거. 그게 예측 매도입니다. 응? 예측 매도는 어떤 위험이 있어요? 올라갈 때 내가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면 뭐예요? 아쉽잖아. 그러니까 예측 매도를 잘해야 되는 거지. 그죠? 우리도 금요일날 올라가는 종목을 예측 매도를 한 게 있어요. 그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측 매도를 잘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종을 받았을 때 살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확인 매도입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추세 라인이나, 그죠? 어떤 나만의 손절의 기준, 그 부분이 확인 매도예요. 확인. 내가 이걸 박스권으로 바라봐, 지수로 바라본다면, 박스권으로 바라보는데 21 평선을 깼어? 나는 21 평선 깨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본다. 비중을 줄인다. 아니면 박스권을 깨니까 나는 20%, 30%의 비중을 줄인다. 이런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취하지 않았다면, 그죠? 그거는 단기 매매자가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어떻든 간에 내 종목이, 그죠? 내가 매수한 종목이 20% 올리면 나는 30%를 팔고, 아니면 내 종목을, 내가 매수한 종목을 10%, 5%, 3% 떨어지면 나는 20%, 30%, 50%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원칙. 이게 있습니까?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는. 저는 제가 개인 투자로 매매를 할 땐 제가 매수한 가격에서 30분 이내 못 올라가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죠? 스나이퍼라고 할 만큼 단기 매매자였으니까. 그죠? 자금이 2천만 원밖에 없었고, 그죠? 그 2천만 원도 빌려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내가 산 종목이 30분 안에 못 올라가는 흐름이다. 왜? 살 때부터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보고 샀으니까. 그런데 30분 안에 못 올라가? 그러면 저는 일단 내 매수의 포인트가 실패했다. 매도.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게 30년 이전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원칙이 있어요? 지수가 어떠면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이런 거 갖고 계십니까? 그거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승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식은 살 때부터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모두다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오늘 방송하는 내용을 보지 마시고 수요일 날, 그죠? 목요일부터 음봉 나고 금요일 날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 방에 들어와서 저하고 회원들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TV 방송에 많이 나온다고,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많다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죠?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예전에, 그죠? 20년 전에 저랑 방송할 때 저기 주도주는 냄새도 못 맡고 저 변두리주, 그 변두리주도 한참 지지나 같은 주식 매매하던 사람이 뭡니까? 2020년, 21년 코로나 때 유튜브로 성공을 해서 몇백만 명 회원 이렇게 하고 돈 잘 벌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아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저는 아는데 저분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실패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지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말을 잘하거나 조금 더 주식을
아는 것뿐이지 실제로 피 터지게 내 자산에 내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지 않은 사람은 말은 잘할 수 있다. 내가 주식을 보유할 때 100만 원을 들고 있으면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들고 있으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주식. 왜? 20% 떨어져도 20만 원밖에 손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 자산이 1억이 들어갔어.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떨어져. 그걸 제어하고 수익을 내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진짜 고객을 위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목 자랑에 속지 말고 내 계좌가 업그레이드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북치는 매매. 이렇게 이틀 급락을 하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할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죠? 중장기 추세 깨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져도 요 정도 라인 부분 들어오게 되면 반등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올라갈 때 매도도 안 했고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안 한 분들이 지금 내려와서 월요일 날 더 떨어지면 어떻게 개인 투자가들이 조폐공사 사장 아들 딸입니까? 돈이 또 어디 그렇게 많아서 또 살 수 있습니까? 그죠? 돈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신용까지 쓴 사람, 그죠? 내일 월요일 날 한 번 더 5%씩 떨어지면 아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고 우리 회원님들은 현금 30%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죠? 현금 역할을 하는 종목이 또 30% 정도 갖고 있고, 우린 크게 월요일날 더 떨어져줘라.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시장의 판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떨어져야 됐는지 그거부터 원인을 알아야 시장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직구 타이밍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 중심으로 원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으면 7번. 자, 제가 7월 중순서부터 계속 경고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죠? 요거 다 돌직구 타임을 많이 보셨다니까. 우리 시장이 6월 3일부터 3,000포인트를 돌파했었던 배경 중엔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런 법안들, 주주가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환원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을 통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지난주부터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 얘기를 올려드렸죠. 그죠? 법인세 1% 내린 걸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고, 거래세 0.15%를 0.2%로 0.02%로 0.2%지 0.2%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감액 배당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주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역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기름을 뽑는 게 뭐예요? 대주주 양도세. 그죠? 대주주를 그렇게 싸워가지고 뭡니까? 50억으로 완화시켜놨는데 이걸 다시 10억으로 낮추겠다. 매년 연말 마지막 날에, 그죠? 마지막 날 이틀 동안 나온 개인 매도입니다. 2020년에 1조 8천억, 2021년에 3조, 2022년에 1조 5천억, 2023년에 1조 1,600억. 금투세가 2024년에 완화가 됐잖아요. 뒤늦게. 그죠? 10월 넘어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주주가치 회복이라든지 코스피 5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었던 부분, 상법 개정은 물론 잘한 거예요. 그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뭡니까?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물꼬를 회통할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이소영 국회의원이, 그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 원안이 25%였잖아요. 그거를 진성준 의원이 35%. 그러면 45.9%에서 10% 낮춰주는 거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원안보다 너무 낮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부담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다 돌직구 타이밍에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이 진성준 의원. 이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도 얼마나 힘들게 했던 XX입니까? 저는 욕 나와요. 왜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시장에 매번 주식 투자 한 번 안 해본 인간이 왜 전 국민 25만 원 준 세수 결손을 주식 투자자들한테서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안 해봤으니까. 주식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식이 불로소득입니까, 여러분들? 이악 물고 노력하고 해도 수익 내기 힘든 것 또한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서 차트 보고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그나마 수익이고 어떤 때는 손실이 더 많은 게 통계적으로는 90% 이상이 손실인데, 주식 한 번 아는 님께서, 그죠? 맘대로 결정은. 그런데 이 사람이 입김이 세잖아요. 민주당에서. 그죠? 자, 이런 요인이 한 축으로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책 관련 주주만 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소대리님 안녕하세요. 그죠?
시장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시장은 투자 심리, 종목들의 주가가, 그죠? 종목들의 주가가 실적만으로만 움직인다면 사람들이 뭐하러 투자합니까? 프로그래밍 하면 되지. 응? 프로그래밍 하면 되지. 여러분보다 저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나 그걸 통해서 매매하는 게 더 정확할걸요? 저는 수학에 너무너무 약해. 그죠?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실적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플러스 수급 플러스 심리,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만으로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가미되기 때문에. 시장에 앞으로 유동성이 보강되고 계속해서 머니무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섹터와 종목들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순환해서 반등하고 상승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에 대한 기대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날에는 다. 그래서 첫날 아까 보셨듯이, 그죠? 대부분의 섹터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원인인 거예요. 주식 가격의 결정은 실적 펀더멘탈 플러스 수급 플러스 투자 심리. 그죠? 이런 유축된 심리가 되돌아 나와 줄 수 있는 뭔가가 진행돼야 반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세제 개편안이라고 만들어 놓은 안은 기재부의 안이다. 기획재정부, 당정, 그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기획재정부는 보수적이다. 그죠? 왜? 세수, 재정, 그죠? 재정에 대한 흐름 부분을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쓰고 뿌렸으니까 그것만큼을 회복하려고, 그죠?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데가 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그 안은 가장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안으로 만든 거죠. 그 여파가 금요일날 우리 시장을 파란색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 우리 회원님들께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면 우리 시장은 무조건 3,000포인트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액션을 취합니다. 지주사를 버리세요. 다 매도했습니다. 한 종목을 매도했어요. 대신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라인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이 사람이 진성준 이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하고 주도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낸 안이 그렇게 통과되면 주시장은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850포인트를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느 한 종목은 매도하고 한 종목은 그냥 보유하겠습니다. 정책 관련주를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종목은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다 안 버렸느냐? 안 버리는 이유는 그 안은, 세제 개편안은 가장 악한 안이다. 결국은 이 안이 주식 투자자들과 그리고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문매를 맞으면 대통령실이나, 그죠? 이쪽에서 짠 하고 나타나면서, 그죠? 이거보다는 완화된 이야기, 완화된 메시지를 주말에 내보내줄 거다. 그러면 왜 다른 종목을 매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세제 개편안이 저렇게 만들었다는 건 저는, 그죠? 이쪽 우리가 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입니다. 그죠? 지금은 재정부와 기획재정부와 당이 강성파들이 만들어낸 세제 개편안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일정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써버린 돈, 재정,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셨잖아. 여러분들이 25만 원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쪽에 돈이 많이 나갈 거라는 거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뭡니까? 분리과세도 35%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하는 것보단 조금 낮아지겠지만 이소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20%로 되지 않겠죠. 절충점을 찾는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배당 상향 40%에 3억 이상 과세를 35% 하겠다. 이거를 조금씩 낮춰주는 선. 그러면 대통령실 쪽 부분에 있어서도 명분, 내가 시장에 대한 명분의 일정 정도 제공해서 욕먹지 않고 그나마, 그죠? 당 정쪽은 세수를 조금 걷어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가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안이었었던 것보다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스가 낮다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서 기스가 낮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반등은 돌아올 수 있지만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조정권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이 말까지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말을 이해해야 섹터에 내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 말이 다 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와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자, 다시 넘어가서 여기에 주말에 나왔잖아요. 그죠? 증시 급락의 논란 김병기 의원이 10억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낮춘다는 거, 그거 상향 검토한다.
그랬더니 바로 또 누구요? 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10억으로 낮춰야 된다. 그죠? 이 진성준은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경파입니다. 그죠? 정책위의장이잖아. 응? 금투세도, 그죠? 금투세 과세에 대해서 아주 집요한, 주식 한번 안 투자 안 해보고도 이런 사람이에요. 시각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 지수가 쉽게 반등 들어오기 어렵겠죠. 네, 단우리님. 제가 돌직구 타임 때 그 작년 연말에 금투세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응? 자, 다시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시 또 되돌아갑니다. 후딱.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그죠? 자, 미국 시장 쪽을 봅니다. 지금 뭐예요? 여기서 진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이 코스피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다, 다누리님 돌직구에서 얘기했잖아, 그제? 3240포인트. 근데 3280포인트까지 갔어요. 좀 오버시팅이 된 거지. 그제? 그리고 이제 조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미국 시장. 이거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월은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번 주에도 제가 이거 또 설명드렸잖아. 그제? 5, 6, 7월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 8, 9월 미국 시장은 안 좋았던 게 뭐예요? 통계적으로 잡혀있는 흐름이다. 그런데 지나가서 빨리빨리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이후의 흐름까지도 제가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개인 투자 비중, PER이 어떻고, 나스닥 PER, S&P 500 지수 PER이 너무 높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25% 이상씩 고점 확률이 높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경제가 지표가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7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고,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 흐름들 속에서 PC 물가는 올라오고 예상보다 더 올라왔잖아. 그지? 그런 가운데에서 요 잭슨홀 미팅과 FOMC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목요일이 FOMC였잖아. 응? 목요일이. 그리고 이 TGA, 재무부 TGA 장고 이 부분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7월달 수준은 크지 않았고 9월까지의 목표 수준을 맞추려면 시장의 유동성을 3,500억 불 회수해야 된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타이밍에서는 미국 시장의 이 파란색이 S&P 500인데, 그죠?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지금이 그 타임입니다. 응? 거기다가 미국의 증시 비트가 사상 첫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게 다 공통적인 뭡니까? 개인들의 투자, 투기 심리가 극도로 치솟아 있다. 응?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 시장에서 들어가서 먹을 거보다 떨어질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사러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죠? 이게 계속 제가 7월달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7월 FOMC 전후에서 고점이 미국 시장에서 나와서 그 이후로 내려올 거다. 8, 9월이 약세 흐름. 그리고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그때 저점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서 나오는 그림. 제 생각에 가장 이게 어울리는 흐름이라고 본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의 조정 부분을 간단하게 볼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차트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거 우리 회원님들 다 들으셨던 내용이지? 응? 다 한 달 내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을 거야. 우리 기존 회원님들은. 내가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속도를 나가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섹터 이야기는 또 공통된 공부 내용이니까 그건 들으시고, 아시죠? 자, 그러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어땠는가를 보면 2%가 급락을 했죠. 2%가 급락을 했어요. 왜 이래? 제 컴퓨터가 좀 꽂았어요. 2%가 급락을 했어요.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그죠? 4, 5, 6, 7 월봉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냥 4월 저점 만들고 관세 90일 영향 이걸 그 흐름으로 저점을 만들고 4개월 동안 상승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8월은 운봉나도 약세를 보여도 중장기 추세 움직임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죠. 이게 중장기 추세의 움직임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미국 시장이 이 추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라인이 지지. 다시 2만 포인트 라인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받느냐. 추세 라인이 요 하단까지 올 거냐. 이게 바로 온다기보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달은 8월 9월 초 라인까지는 그제 재미없을 부분의 시장 흐름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FOMC 회의. 그제 9월 중순에 FOMC냐. 다시 이제 추세를 바꾸려면 8월 23일 날 잭슨홀 미팅이냐. 8월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8월 23일 그 근방에서 시장이 되돌아 나올 흐름을 가질 수 있고, 변곡점을 거기서 큰 내용이 없다면 FOMC까지 가야지. 그죠? 자,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딜레마. 어떤 딜레마?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지표. 그 부분에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셨었던 이 PC, 이건 연준이
연방은행준비위원회가 가장 선호하는 지표가 PC 인플레이션인데 2.5%를 예상을 했는데 2.6%까지 상승을 했어. 그러니까 물가는 예상보다 높아졌다는 거지. 그죠? 물가가 높아지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FOMC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잖아. 데이터 의존형 그대로였잖아. 그런데 이번에 이 PC 물가 때문에 금리 9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졌는데, 줄어들었는데 금요일 날 발표된 지표, 맞아, 다누리님 이게 보이시죠? 여기 위에다가 그냥 올려도 보이나? 제가 그거를 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해갖고. 자, 다시 들어갈게요.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는데 많은 것들을 지금 많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2.2% 하락하는 데 있어서 10% 그렇죠? 빨개라 시뻘개라. 그동안 버텨줬던 애가 누굽니까?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사실 애플하고 테슬라는 이미 시장 나스닥 지수에서 지진화로 바뀌었고, 관세 영향 때문에. 거기에 테슬라는 트럼프하고 결별하면서, 그리고 어제 하락을 세게 했던 건 뭐예요? 어제 엊그제 하락을 세게 했던 건 또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또 노이즈가 발생을 한 거잖아. 시장을 마지막까지 버텼던 애들은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4월 달에 관세 정책이 막 이렇게 상호 관세 두드려 매길 땐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왔죠. 이미 넷플릭스는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서 딸랑딸랑 올라간 게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었다고. 그런데 가장 센 애들까지 내려왔어. 그죠? 헬스케어 헬스케어 쪽 라인이 반등을 해보니 얘네는 급락을 주구장창 하다가 반등 정도 한 거고. 그러면 시장에 가장 센 애들까지 타격을 받았다. 그 타격을 받은 게 뭐냐? 일단 제조업 지표. 제조업 지표.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6월 49.0에서 7월 48.0, 5개월 연속 위축. 고용지수 43.4, 6월 달에 45.0이었는데 6개월 연속 위축. 그래서 2020년 6월 팬데믹 이후 최저치.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자, 비농업 고용 10만 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7만 1,000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전에 발표했었던 5월 달 14만 4천 개로 발표했는데 1만 4천 개로 수정. 8월 달 14만 7천에서 1만 4천으로 하향 조정. 8월 달이 아니라 6월 달. 이거 잘못 쳤습니다. 6월이에. 뭔 미국 지진합니까? 옛날에 우리도 어느 정부 때 통계부 장관 통계 조작 이런 얘기 있었죠. 미국도 이거 통계 조작이 일정 정도 있었던 거다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14만 4천 개에서 1만 4천 개로, 그죠? 14만 7천 개에서 6월 달에 1만 4천 개로 수정되는 이런 고용 지표를 어떻게 믿습니까, 도대체? 매달 첫 번째 금요일, 그죠? 오전 7시쯤에 워싱턴에 모여요. 누가? 기자들이. 7시에 24명이. 이 기자들은 삼엄한 검색대를 뚫고, 그죠? 기자회견실 같은 방에 모여듭니다. 그 속에서 인터넷도 안 되고, 안 돼, 아무것도. 그런 가운데에서 7시 50분, 8시 사이에 정보관리 한 명이 나와서 전화를 걸고, 그 전화 건 상황에서 이 모인 사람들한테 복사된 보고서 24부를 나눠줘. 그 나눠준 복사본, 고용 수치, 그걸 이제 기자들이 보고, 그게 월간 고용 보고서예요. 30분 동안 그네들이 보고서를 분석해서 기사를 만들어. 그런데 그 30분 동안은 뭡니까?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끊어진 노트북으로 기사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8시 29분, 8시 28분 이때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서 딱 8시 반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한 이 보안 속에서 중요한 자료니까. 왜? 그런 고용지표가 전 세계의 투자가들한테 기사로 퍼지는 데 있어서 미리 새어나가서 누가 먼저 주식을 때리고 선물을 때리고 옵션을 때리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한 보안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용지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뭐예요? 그네들보다, 그 기자들보다 3시간 전, 새벽 5시쯤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알고, 그죠?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관리된 상황에서 지표를 발표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이 관리 감독, 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큰 상황에서 주가가 대프라 그랬어. 저 발표를 통해서. 그러면 쉽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저렇게 중요한 정보로 개파락을 한 거예요. 추세 라인, 제가 제일 중요시 보는 게, 제가 나중에 MTN은 교육을 제대로 하는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관리팀하고 조율을 해서 교육방송, 이제 정말 엑디스 교육방송을 열까 생각 중인데, 가장 핵심일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적 흐름으로 봐야 될 거. 추세 라인, 박스권, 이평선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의 순위야. 추세라인, 박스권, 그리고 이평선. 이평선이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추세라인을 갭돌파하면 무조건 매수, 추세라인 갭돌파하면 무조건 매도, 박스권 갭돌파 상승일 땐 무조건 매수, 박스라인 갭하락일 땐 무조건 매도, 21평선 갭돌파일 땐 매수, 22평선 갭하락일 땐 매도.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 매도라는 게 전략 매도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위험관리와 배팅의 강도를 책정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뜻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제가 8월 말쯤에 교육 강좌 개설하면 여러분들 한번 와서 들으셔. 시장에 제대로 된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세 라인이나 그죠? 그런 흐름들. 이거 제대로 모르고 그냥 기술적 지표, 일봉, 월봉 이런 것만 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시장은 추세 라인 개파락, 21평선 개파락을 동시에 맞은 겁니다. 그지? 왜? 짧은 추세로는 이거라 그랬잖아. 이렇게. 나스닥이. 그죠? 이거를 개파락했어. 추세 라인을 개파락했어. 21평선을 개파락했어. 무조건 매도. 지수상으로 보면. 동시에 세 개가 중요한데 두 개가 동시에 나왔잖아. 목통이 됐어요? 여러분들 목통이 됐습니까? 아닌데. 뭐가 목통이 됐다는 거지? 1분만 쉬었다 할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1분만 쉬어도? 물 한 잔 먹고 잠깐만 쉬었다가.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돼. 영양가 없다 생각하시면 나가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돼. 저는 뭐 강요 안 해. 아시죠?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됐나요? 제가 오늘은 되도록이면 소리 안 지르고 목소리 톤 안 올리고 하려는데 우리 형님들 제가 오늘은 많이 이렇게 톤 다운해서 이야기하는 편이죠. 그래도 제가 주식 얘기만 하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그 목소리가 커진 게 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화났거나 그죠?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많아서 오늘은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벌려니 진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지 그나마 그죠? 답도 없고, 저는 답 없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 회원님들, 그죠? 조금 시차가 있어서, 더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유한 사람으로 하려고, 그지? 주가도, 이거, 조금 기다리면 되고, 뭐, 주시장 올라오겠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럼 쉽지.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넘어와서, 그 정도로 이제 부담스러운 개파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끝나겠느냐? 아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 그런데 저는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사실은 부담스러워. 왜냐? 지수는 뭐예요? 또 저렇게 완화적인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뭡니까? 우리 시장의 지수도 한번 보자고 다시. 종합평가 지수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봐도 선촉동자가 봐도 일단 매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장이 뭐 지금 들어왔었던 부분에서 뭐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 뭐 이 추세에서 막혔고 여기서 막혔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추세 라인으로는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 이게 기본 추세였거든. 원래의 추세 라인. 상승의 추세 라인이었거든. 그러다가 뭡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서 뭡니까? 요 6월 3일 대선 이후부터 끌고 올라온 거잖아요. 요때 이렇게 끌고 올라온 거예요, 지수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김기수 소지구 타임에 다 이야기했어. 공개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요 모습하고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하고의 비교를 다 했어. 다 해드렸어 이미. 여기서 상승하면서 이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올라온 거야. 왜? 대선 전에 뭡니까? 이야기했었던 5,000포인트 그리고 거기서 주주환원 강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 관련주들이 조방원들이 요때 고점이 나왔고 6월 중순 그죠? 그러면서 지수는 쉬다가 뭡니까? 요 7월 요때 요 첫 번째 요 고점을 형성할 땐 뭡니까?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 이런 쪽이 주도하면서 올라왔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올라올 땐 뭐예요? 자사주 소각,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런 걸 가지고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실적 관련주까지 조방원이 고점을 돌파하는 때까지 여기까지는 뭐예요? 실적이 주 흐름을 보인 거란 말이야. 물론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 정책 관련 자사주 비중 많은 쪽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자, 그러면 정책이 후퇴했어. 그죠? 기대치가 다 낮아졌어. 그럼 내려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주가가 내려와야 정상이지. 왜?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때. 그때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지? 이런 걸 꿈꿨었어. 어떤 걸 꿈꿨어요? 어떤 걸 꿈꿨냐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었던 게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하고 있는 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자본 효율성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 그러면서 그런 정책 흐름으로 가면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갖는다. 그 배경엔 우리가
배당 성향도 앞으로 더 올리고, 그러면서 국내 자사주 매입 규모도 늘어나고, 그거를 강제 속박시키고, 이러면 밸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와서 한국의 자본 효율성 제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는 기대.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왔던 거예요. 올라온 명분을 충분히 갖고, 그거는 시장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런데 그게 후퇴하면 내려와야지 지수가.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런데 전부 다 후퇴한 건 아니잖아. 전부 다 후퇴한 건 아니잖아. 이제 월요일 날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선임과 관련된 그게 진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 그걸 되면 그래도 상법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 정도에 올라온 부분은 이 정도라고 보는 거야. 여기 3,000포인트 정도에. 나머지 배당 분리소득과세나 대주주 요건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안 좋은 상황이니까, 특히 거래세 인상이나 법인세 인상이니까, 다 기업의 거래세 인상은 여러분들에게 안 좋고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에게 안 좋고, 뭐 거기까지는 쌤쌤이라고 해. 상법 개정한 거 하고. 그런데 대주주 요건 강화, 이거는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깰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 대통령실. 당정 그렇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 2천만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대주주 양도 과세, 그리고 배당 성향, 이건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러면 또 박수 받잖아. 그죠? 욕은 저쪽에서 먹고 당에서 먹고, 그러면서 대통령실 쪽은 유해지는 척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세제안보다는 조금 높은 선, 강경한 선보다는 조금 낮은 선, 이게 절충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3,000포인트는 지지할. 그래서 대주주 요건도 한 30억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왜 50억에서 10억으로 때렸겠습니까? 30억 정도에서 절충하려고 때렸겠지. 그게 협상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좀 감사한 마음 들걸? 야, 10억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죠? 50억인 건 잊어버리고, 50억이었던 건 잊어버리고, 50억에서 10억으로 급락했다가, 급락한 사람은, 그죠? 저기에서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주가가 떨어져서 기분 나쁘지만, 지금 떨어진 월요일에서 한 번 더 떨어지는 지점, 이런 부분이나 화요일 정도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야, 샀는데 30억으로 그러면 30억도 다행으로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진성준 정책위장이 저런 이야기 한 거예요. 강경한 이야기는, 어떤 님은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그죠? 그 임시 대표는 세게 이야기하고, 다 그런 거지.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으로는 3,000 이하로 들어오면 사봐도 되는 지수대로 들어온 건 맞지? 그죠? 3,000 언저리에서는 정책으로는 사볼만 하잖아. 내일 한 번 더 떨어져주면, 1, 2, 3. 이거 또 기본이 뭐냐면, 이런 거 여기서 다 가르쳐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죠? 초등봉, 매수하는 날 아니고, 둘째 음봉, 종목별 최고 좋은 놈을 선별 매수하는 날이고, 세 번째 떨어지는 날은, 그죠? 그 중에 강한 놈은 사도 되는 자리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왜? 추세는 꺾였으나 반등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이해되죠? 여기서 반등 들어온다고 그냥 다이렉트 절대 못 갑니다, 주식시장. 아셨죠? 당분간은 하향 박스권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좋으면, 어느 박스? 좋으면, 시장이 좋으면, 요 3,030 정도에서 요 박스 내. 이해되시죠? 좋은 흐름일 때가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쁘면 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이 60일 이평선 올라오는 타이밍까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시황을 이해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분석하면 하나 더 떨어져서 올라오면 또 막 흥분할 수 있어. 흥분하면 안 된다. 왜? 자, 조금 전까지는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 정책의 흐름 부분.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게 다 맞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플로우를 잘 봐야지. 그죠? 진성준이가 앞으로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건 정책 관련 섹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예의주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후퇴, 진짜로 저런 식으로 된다면 3천 깨야 돼. 아셨죠? 진짜 강경한 쪽으로 하게 되면 깨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정책 관련 주식 정도는 그 정도야. 그 다음 두 번째, 관세 협상 15%. 제가 그 전날, 협상하기 전날, 그죠? 요 수요일 날, 그죠? 화요일 수요일 날 어땠습니까? 자동차주가 막 올랐어, 여러분들. 그죠? 그지? 수요일 날 기아하고, 현대차 막 해가지고 막 올랐어. 이게 목요일 아침이고. 이게 제정신 아닌 거지. 제가 이때 우리 회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가 외인들이 선물 9,000계약 이상 막 들어오고 프로그램으로 매수에 확 현선물 막 들어올 때야. 협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비이성적입니다. 협상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25%에서 15%로 되는 게 축복받을 일입니까? 25%에서 15%로 되는 게 축복받을 일이에요? EU하고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5%씩 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15%를 맞은 거고, 대한민국은 그죠? 무관세에서 15%를 맞은 거야.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입장에서 유럽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들하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없었던 관세가 우리는 15%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면 그죠? 자동차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출주도 마찬가지죠. 없었던 관세가 15% 생기니까 그건 뭐에 대한 부담입니까? 기업의 영업이익과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더 치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 했잖아요. 이때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자 조금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겠지만 애플이나 테슬라 이게 관세를 가장 크게 영향받는 거 있잖아요. 중국의 사업을 가장 넓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애플이나 이렇죠. 응? 관세에서 어디였어? 다른 것들이 나스닥 상승할 때에도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올해 마이너스 16%. 이 당시에 그리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21% 올해 애플이 마이너스 16%, 지금 한 20% 정도 되겠지만, 그죠? 그게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거야. 그게 미국만 그렇겠냐고. 우리도 2,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괜찮았었던 종목들도, 관세가, 보편적 관세 10%였다가, 그죠? 25%를 매긴다 했지만 20%를 적용했었던 게 아니잖아. 15%를 매기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쪽 라인들도 그 15%를 없었던 5%가 더 생긴 부분이라면 기업들의 실적이 3, 4분기 때는 더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응? 안 좋아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여러분들, 어디 갔니? 기업 측면에서 관세는 이제 개별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국가의 관계 그리고 개별 기업의 실적 흐름 이런 것도 함께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던 놈들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 좋은 기업들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시장 지수가 세게 올라가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단원님, 당연할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런 멘트는. 그죠? 얼려고 달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갈 거라니까. 예상된 부분 정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포인트예요.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자, 그러면 경기라도 좋아져야 되잖아. 그제?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주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지?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그럼 뭐가 좋아져야 돼? 경기라도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시장의 유동성이라도 더 증가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적이 안 좋아도 실적이 똔똔인 상황이라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 실적에 대한 평가, 왜 우리나라가 뭐 많이 올라왔다 해도 PBR 1배 수준이고 PER로는 미국의 2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적인 저평가인 시장인 건 분명하니까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시켜줄 수 있는 흐름이 진행돼야지. 그런데 아까 미국 시장에서 바라봤을 땐 TGA 재무부에서 돈을 일정 정도 걷어들인다. 언제까지? 8월까지,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 기억하시지? 어디 갔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몇 시 반이 다 됐네. 아우, 더워. 그죠? 9월까지구나. 9월까지 8,500억 불이니까. 그지? 뭔 말이야, 강부님? 네, 우리나라도 시행 경고가 많아요. 이제 이런 부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박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뭐 쓸데없는 얘기를 또 누가 뭘 해서 지금 그거 했는데, 자, 여기 또 없어졌네. 지금 아까 어제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되돌아나왔잖아, 그지? 이제 우리 뭐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자 이제 이거 보이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고용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미국 저렇게 고용이 안 좋은 흐름 부분, 그러면서 고용이 안 좋으니까 국채금리가 확 떨어졌잖아. 그죠? 이게 이제 국채금리입니다. 4.12, 4.4, 4.45까지 올라갔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어제 모습으로만 보면, 그지? 자, 이제 그러고 미국 시장에서 어제 하락했었던 요인에 또 이것도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트럼프가 러시아 핵 위협 도발에 핵 잠수함 2대를 배치한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진 거야. 거기다가 중국의 7월 제조업 지표도 8월 1일 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유축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 요인도 안 좋다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결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냐? 미국 시장이 뭡니까? 관세 영향 부분에서 지금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9월 17일 열리는 FOMC나 8월 23일 부분에 있어서의 이 잭슨홀 미팅,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 통화정책의 완화감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경기에 대한 부담은 안 좋아지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 그죠? 근데 통화정책도 장담할 수가 없어. 왜? PC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다행히 실업률은 4.2% 그대로였지만, 그제? PC 물가는 올라가고,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요인이고, 반면에 고용이 안 좋아지면서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또 경기를 살려야 되고, 그제? 근데 이건 안 좋은 지표단 말이지. 그제? 안 좋은 지표인 반면이니까 지금은 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더 안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되면 배드 이즈 굿 뉴스라고 해서 또 반등이 통화정책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죠? 이 얘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혼조 라인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 길게 봐서는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다. 트럼프 2.0의 기본적인 예상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관세 연장, 그지? 관세 연장 속에서 지금 이 세금 공제나 지원금 지급하고 추가 소득세 법인, 미국은 지금 법인세도 계속 감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2026년. 그러니까 2025년 3분기 요 8월, 9월 요 부분이 조정 라인이고, 미국은 오히려 이제 9월 그때부터 다시 내년 중간 선거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세세한 부분들은 또 도지구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죠? 또 이제 시황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변화하는 타이밍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죠? 지금 코스피가 일단 단기 목표치 3,240포인트를 채운 상황에서, 그죠? 강세장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지. 도지구를 통해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려놨었던 강세장에서도 지수는, 그죠? 2007년도에는 18%. 그리고 2011년에는 9%, 5%, 7%, 10%. 초강세장이었을 때도 조정이 5%에서 18%까지도 나왔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도섹터의 조정 이야기는 이건 유튜브 자료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다 이야기 못하고. 자, 그러면 평균 5%에서 18% 정도의 조정 흐름이 나왔다면 우리 시장이 지수적으로 봤을 때, 그죠? 최소 5% 정도, 그리고 평균으로는 8% 정도인 조정 흐름을 예상을 하면 지금 상단, 우리 시장의 월봉 추세입니다. 그죠? 월봉의 추세 라인에서 상단에 맞았잖아. 저는 3,240 정도로 봤는데 3,280 여기까지 88포인트까지 쪄서 맞았어. 그러면 4, 5, 6, 7월 4개월 동안 올라왔었던 거에 되돌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저점 같습니까? 금요일이 월봉에 더 내려올 것 같습니까? 조정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거 뚫고 하기 어렵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께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이었어. 이 월봉의 긴 추세로 들어온 자리를 한 방에 못 뚫는다. 그래서 상단이 막히는 자리가 3,240에서 3,280포인트인데 약간 3,280에서 막혔잖아. 그러면 지금 월봉의 흐름으로 여러분들 이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여기서 월봉에서 양봉나서 쭉 올라갈 시장의 여건이고 시장의 상황입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우리나라만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이 놓여져 있는 정책적 변화, 관세의 변화, 이런 걸로 봤을 때 조정을 조금 더 받으면 받았지. 그죠? 그런데 월봉의 주 흐름을 보게 되면 2,850이 어디냐면 여기야. 그죠? 2,880 정도, 그지? 2,880 정도, 정확하게 2,885, 요 정도인데, 이 정도 조정받아도 중장기로는 이상이 없어. 그런데 단기로는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맞잖아. 그죠? 관세가, 없었던 관세가 15%씩 다 붙었는데 10%에서 15%로 올랐는데 섹터가 종목들이 막 좋은 실적을 가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종목의 압축, 흐름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섹터를 한번 보자고. 섹터 설명까지만 몇 개 주요 섹터만 설명을 하자고. 아셨죠? 자, 정책에 관련 섹터라고 하는 부분이 뭐였어요? 배당 관련주. 배당 관련주이면서 저 PBR 관련주. 그게 상승의 주역이었잖아. 자, 이 레파토리를 보면 이런 거지. 자, 일단 삼성전자를 보자고. 그죠?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은 건 알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 수주 22조 그 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8.5년, 그죠? 그러면 연간으로는 2조 몇 천억인데, 그죠? 400조 이 시가총액 종목이 2조짜리 수주했다고 좋다고 올라가는데, 그죠? 그럼 그렇게 크게 부과한 건 아니지. 다만 얘는 추세를 상승, 그래도 2, 4분기가 저점이고 3, 4분기가 더 나아질 거면 경기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 추세를 오버슈팅했다 지금 들어온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추세가 이 추세대 라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반도체는 경기를 타는 거야.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미국 시장에서 고용이 안 좋고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는 건 이쪽 섹터도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 현대차 기아 관세 25%에서 15%나 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잖아. 경쟁국들은 더 좋은 위치이고, 그러니까 당분간 올라갈 힘 자체는 크지가 않은 거지. 자, 그런 가운데 정책 관련주들, 그죠? 은행주들, 우리은행, 신한지주, 미래에셋, 저 PBR의 매력이 많이 상실됐죠. 그죠? 왜? 무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장부가치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배당 성향 40%고 뭐예요? 3억 이상 30%, 35% 세율이면 누가 배당을 열심히 합니까? 응? 그거 완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거고, 그죠? 61평선은 살짝 깨져야 저점이 나올 만하다. 은행주들은. 그죠? 왜? 잘 보세요. 조선주들이 제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돌직구 공개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조방원이 먼저 지수가 올라갈 때,,, 먼저 주도 섹터가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저점이 나왔다. 그지? 자, 조방원 한번 봅니다.
HD현대중공업, 조선. 그죠? 종합주가지수 그때 그죠?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야. 종합주가지수가 어디야? 일봉에.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던 이때에 7월달, 6월 말에도 올라갔죠. 6월 말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주들 떨어졌죠. 7월 초에. 6월 말, 7월 초, 여기가 7월 초잖아. 7월 4일. 여기가 7월 4일, 금요일, 7월 7일, 월요일. 여기 저점 나오던 때 아닙니까? 이게 조방원의 공통점이야. 하나오션도 7월 4일, 7월 7일에 저점 나왔고, 여기 7월 4일, 금요일, 월요일.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7월 4일, 7월 7일, 이때 저점 나왔고. 근데 얘는 PER이 너무 높지. 그지? 90배.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여기선 절대 쉽게 못 올라가고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전력기기, 7월 4일, 7월 7일, 저점 나왔다. 효성중공업이 1등. 그지? 7월 4일, 이때가 저점. 이게 공통점이야. 하나 요로, 방산, 7월 4일, 7월 7일, 똑같이 움직였어, 저점. 누가 더 많이 올라가냐의 차이지. 저점이 나온 부분은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가 그때 7월 4일, 7월 7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저점을 만든 라인이 먼저야. 얘네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한 축이었었던 정책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내려와야 저점이 나올 만한지는 보여지잖아. 힌트가 얻어지지 않아요? 아, 60일 평선을 건드리겠구나. 60일 평선을 건드리겠구나. 증권. 그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해야 돼. 섹터 순환 흐름.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섹터 종목 이런 얘기하고 뭐 이거 하지. 그런 거를 알면 타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깨는 놈들. 그게 최표준 놈들. 약한 놈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 저는 지금 방송은 여러분들 시장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죠? 저 여기서 막 우리 종목 주적주 하나오션 자랑하고 이러려고 꺼낸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지? 예. 구리 가격. 그죠? 이거 왜 떨어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응? 떨어질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풍산이 왜 17%가 급락을 했는지. 떨어질 이유가 있으면 그 주식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미래에셋생명이나 배당, 여러분들 배당 성향 40%, 응? 거기에 3억 이상 대주주가 그런 상황 요건이면 보험주, 은행주 이런 게 무슨 매력이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가 은행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전화 다른 데서. 아셨죠? 전문가가 이 주식이 올라오고 내려오고가 이 주식이 갑자기 미래에셋생명이 신한지주가 엄청난 수익성을 내서 올라온 게 아니라고. 정책의 방향 때문에 올라온 거야. 그 정책의 방향이 유지가 되면 더 내려가지 않을 거고 다시 반등을 해줄 거고 정책이 후퇴하면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그죠? 신한주주가 뭐 우리금융이 지금 실적 때문에 올라오고 내려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부가치 종목은. 자, 그러면 실적주들은 그죠? 자,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그 우리 관세 협상하던 때 반도체 관세 추가적으로 2주 안에 부과하겠다. 언제 부과할지 몰라. 언제 부과를 얼마 할지 몰라. 그 위험한 거 왜 삽니까? 그치? 그죠? 응? 주성엔진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살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이 떨어졌다고 이걸 왜 삽니까? 응? 반도체 소비량을 물론 중간에 반등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관세는 교육을 줄이고 관세가 상호 관세보다는 다 낮아졌지만 없었던 국가들이 그죠? 작았었던 국가들이 기본 15%에서 20%. 중국은 30%인데 저는 이거 그죠? 이후에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또 90일 연장 분위기 가는 건 미국에서 히토류 생산, 히토류 공급망이 중국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0%로 붙들어매고 달래고 얼려고 하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 미국 내에 미국 내 히토류 공급망만 제대로 구축이 되면 중국 또 맞아요. 관세가 지금 관세가 끝난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15%가, 일본도 15%가, EU 15%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행 과정. 그죠? 트럼프 얼마나 집요한데. 그 이행 과정 계속 추격해서 옛날에 1차 트럼프 집권 1기에서도 그죠? 1기에서 경험했거든. 중국이 그죠? 해준다 해놓고 그 협상의 진척률이 현저하게 낮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행 과정도 다 체크하면서 끌고 갈 거예요. 이행 안 되면 또 매길 거예요. 지금은 한꺼번에 중국까지 더 올리면 그죠? 이쪽 서방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일본, EU 이런 쪽 라인에 같이 반발을 하면 힘드니까 가장 규모가 큰 중국은 냅두고 다른 나라 15% 20% 만등해놓은 거라고. 그러면서 히토류 공급망이라든지 일정 정도의 공급망이 딱 해결이 되면 중국은 더 세게 더 아프게 또 때릴 거다. 그거 염두에 둬야 돼. 그런 거. 그래서 시장 흐름에서 이제 그런 거를 다 감안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이건 교육의 유축을 갖고 오는 게 명확해. 25%에서 15%로 줄어들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지. 기업에 일단 타격이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이 경기에 부담을 주고 경기에 부담을 주면 뭐부터 피해야 됩니까? 경기 민감주를 피해야 되고 경기 민감주의 핵심들은 뭐예요? 있잖아. 응? IT 가전, 응? 반도체, 경기를 타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죠? 무관세로 진행될 때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도 자동차가 2.5%였고 다른 품목별로도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어요. 품목별로 우리나라만 이명박 정권 때 FTA 미국하고 체결하면서 무관세가 돼서 무관세 혜택을 대부분의 업종이 혜택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5%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그 품목별로 다 일본과 EU에 비해서는 경쟁이 약화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수치를 우리 형님들한테 한번 일러줬었는데, 그제? 다 품목별로 의류면 의류 뭐 해가지고 일본과 EU는 다 관세를
내고 있었던 게 15%고 우리는 안 내고 있었던 게 15%라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관세 협상 전에 우리 협상이 잘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12.5%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똔똔이다. 여타 경쟁국하고. 12.5% 이상이면 우리 관세 협상은 잘못된 거다. 근데 저는 15% 될 가능성이 크다. 왜? 농산물 이쪽을, 그죠? 이 집권 여당의 가장 큰 강력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죠? 농수산물을 개방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부분의 일본과 EU는 다 농산물 다 거의 개방을 했잖아.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개방을 안 하려면 더 많은 걸 잃어야지. 잃어야 되니까 15%가 된 거다.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지금 8월 4일 월요일 날, 그죠?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킨다 그러잖아요.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응? 조선 같은 거에 수천 개 하청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수백 개의 하청업체들하고 그 하청업체 이런 쪽까지도 다 관세, 협상에 임단협을 해야 돼요. 응? 그러면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그러면 파업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부담이 되는 걸 관리할 팀이라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또 그쪽에 써야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겠습니까? 안 저하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나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던 거 다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그죠? 그럼 그네 외국계 기업은 부담스럽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담스럽지.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해외에 진출할 욕구가 자꾸 생각이 더 커지지. 그러면 해외 쪽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업, 그 기업이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선주도, 그죠? 조선주도 급락하는 장에 뭐예요? 현대비도 급락했어요. 차트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지? 다른 종목들은 다 무너졌어. 대부분. 21평선을 깨면서. 그죠? 그런데 몇몇 안 깨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서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같은 조선일에도, 그죠? HD현대중공업, 방산을 품고 있는, 방산의 HD현대중공업은 방산 비중이 4.7%, 하나오션은 9.7%, 그죠? 거기다가 하나필조선소, 이건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으니까, 그런 부분, 그게 아닌 쪽 나인 부분은 여러분 탄력이, 상승률이 약하지. 그죠? 응. 그런 부분들을 내 종목과 섹터 그런 부분들에서 봐야 된다. 그냥 새로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돼서 잘 살펴서 정책 보겠다.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죠?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그 내면을 봐야지 겉표면을 보면 안 돼요. 잘 살펴보겠다? 그건 알아서 할 겁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라고. 그죠? 알아서 하는데 지금은 누구야? 진성준 정책위장의 힘이 더 입김이 더 센잖아.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죠?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적으로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친문 계열,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그것까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뺄게. 아시죠? 그 안에서도 하는 쪽, 강경 쪽, 완화 쪽, 이런 게 충돌이 되는데, 그걸 결국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냐는 그네들이 아니야. 대통령실 쪽이지. 그래서 그 뉴스, 내가 정책 관련주의 반등을 기대하려면 그 뉴스를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뉴스 쪽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고, 관세 쪽 부분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쪽,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전체 기업에게 부담이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건 명심하고, 관세도 부담이 된다는 건 명확하고, 그죠? 그러면 내가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 속에서도 섹터나 그 기업이, 개별 기업이 성장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충분한 쪽, 이런 쪽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전력기기 한 번 더 내려오면 그 중에 종목 괜찮은 거. 내일부터 주가 지수가 더 내려온다. 3,900원 내려온다. 그러면 사실 근데 전력기기도 뭐예요? 대장은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 유튜브 많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맨날 제가 효성공업이 1등이라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산일전기가 2개월. 그지? 2개월이란다. 2월달에 증설하면서 증설 캐파 늘리고 이러니까 실적이 증가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얘네들도 관세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정을 잘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내고. 그죠? 원전 쪽은 원체 이런 쪽 2, 3등 쪽은 제가 하지 마시라잖아. 그죠? 제가 여러분께 항상 이야기하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가 1등이다. 1등이 떨어지면 2, 3등은 약하고 현대건설 2등이잖아. 실적 안 좋게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 DLAC 얘네도 2, 3등불이 아니야. 3, 4등불이는 에너터코 BH는 3, 4등은 아니고 한전기술 이런 쪽이 3, 4등이고 그죠? BHI는 그나마 2등불이요. 그러니까 내가 1등불이에서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6만 원을 깨졌을 땐 한번 들어가 볼까? 58,000원 이 이전 저점 기준으로 해서 이 이전 저점을 하회하는 선 61%이 올라오는 선 그죠? 근데 절대적인 가치는 너무 높아. 그죠? 그래서 이 횡보라인에서는 사면 안 되고 그죠? 박스를 살짝 이탈해서 61선 만나러오면 그때는 내가 한번 매수해볼까? 고민해보는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 조선주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오션이 세니까 여타 조선주를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매매 안 한다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오션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뭡니까? 하나오션과 관련된 부분은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어? 왜 하나오션은 거의 집대성한 내용이야. 그죠? 지금 여러분들께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들이 사고 팔고 한 종목이고 주력주였기 때문에 하나오션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빠짐없이 내용이 있어. 왜 조선이고 왜 하나오션인가? 그거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사로 읽어보셨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서 조선주 중에 하나오션이 가장 좋다고 찍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도 기사로 짤막짤막하게 봤지만 그거를 매일 우리 회원님들한테 올려줬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 엄청 길죠? 응?
그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어느 타임, 어느 조정 타이밍에 매수를 할 거냐. 우린 지금껏, 그죠? 너무 잘, 그걸 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제가, 이해, 언제든 우리는 뭐, 이 실현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고, 뭐,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과 관련돼서의 매매 포인트나 이거는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오픈시켜줬던, 여기 이 저점에서 제가 주도 섹터, 가장 대장이 조종받는 이 가격에서도 못 사면 주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합지가지수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떨어진다. 그지? 이렇게 떨어지면 겁먹는데, 우리는 다른 거 팔아가면서 더 샀어. 그죠? 그리고 제가 요 날이 수요일이었었는데, 요 날이 수요일인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쯤에 저점 나올 거다. 그죠? 금요일과 월요일 저점 나올 때 조선주를 사라. 전력기기를 사라. 이거 수요일 도지프 타이밍에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그 중에 조선주를, 하나오션을 더 샀고. 그죠? 다 알려드렸어. 종목 이름만 이야기를 안 했지. 그죠? 뭐, 시장도 안 좋은데 더 이야기하면 그거 하고. 그래서 나머지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월요일은 이렇게 봅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침 넥스트부터 안 좋을 거예요. 시장이. 그지? 오히려 안 좋은 타이밍에 섹터와 종목에서 조금 사는 거예요. 근데 뭐 복합권에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보유한 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지수가 반등한다고 또 쫓아서 유의를 사면 안 돼. 철저하게 제가 지난주 7월 중순부터는 절대 확신이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올라올 때 매도할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오션만 매매했어. 매수했고. 7만 원 5천 원 매수했고 8만 원에 또 매수하고 9만 원에 매수하고 또 10만 원에 매수하고 또 고점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종목을 제대로 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나은 거지. 떨어지는 종목 칼날을 잘못 잡으면 한순간에 갑니다. 잘 잡으면 또 낙폭하다가 5% 7% 낙폭 한 20, 30% 하면 5% 7% 반등 들어올 수 있어. 그거 보고 막 좋다. 그러면 계좌가 점프업을 못해요. 점프업을 하는 건 시장이 어려울 때 내 계좌가 점프업을 해야 시장이 좋을 때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올라갈 때 같이 찔끔 올라오다가 시장 떨어질 때 같이 박살나고 언제 점프할 겁니까? 그죠? 어제 같은 금요일 같은 급락 시장에서 살아남고 내 계좌가 빵빵해질 수 있어야 계좌가 업되는 거예요. 그 업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우리는 그 주도주를 합쳐서 현금을 30%에서 50% 들고 있어. 월요일 날 또 한 번 더 떨어져줘. 땡큐 고맙습니다지. 한 번 들어갔다가 치받고 나와도 되는 거고. 그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힘든 거야. 없는 사람은 끌려간다고. 왜? 내일 떨어져도 매수할 돈이 없어. 그죠? 올라 반등을 해도 때릴 가격, 산 가격을 안 줘. 이건 뭡니까? 시장에 끌려가는 거지. 질질. 그죠? 그러다가 아유 지쳐 팔면 그때가 또 저점.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선점이 중요하다. 내가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한번 매도를 비중을 해도 조금 줄였다면 월요일날 내려왔을 때 조금 더 다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런데 월요일날 지수 금요일날 지수 떨어지는데 시장 반등하겠지? 이거 일시적일 거야? 난 기다릴 거야? 기다리다가 계속 끌려가면 운신의 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식은 내 계좌에 운신의 폭을 만들면서 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그날 매도하는 것도 제가 추세 라인을 이렇게 딱 그려드리는 것도 지수의 추세 라인이나 종목의 추세 라인을 딱 그려드리는 라인도 이거예요. 이게 하나는 오션입니다. 이건 과매도된 부분이다. 여기는 7만 5천 원 이하 이거 여기는 과매도. 추세 복원했다. 더 사야 된다. 응? 계속 사라. 11만 7,500원. 이 이상은 12만 원까지인데 12만 원은 부담이다. 11만 7,500원 이상에서는 70%, 50% 때려라. 11만 500원 이하에서는 다시 사라. 11만 5천 원 내에서는 다시 팔아라. 그렇게 했어. 형님, 우리 형님들 맞죠? 제 거짓말이에요? 이 차트, 이 추세 다 이미 보여드렸고 이 그림을 다 이야기해놨어. 그러니까 시장에 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50% 이상, 많으면 70%까지 이 실현했어. 내려와주는 타임 어느 타이밍에 또 제가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거야. 이걸 살지, 이걸 다시 살지. 내일 월요일날 시장이 낙폭가들을 주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갈 거고. 그럼 운신의 폭을 만들어 놓으면 레벨업이지. 볼륨업입니다. 볼륨업. 계좌의 점프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 좋아서 다 같이 순환 들어오는 거, 물려있던 거 들어오는 거 그거 할 거면 아무나 하지. 그죠? 시장이 어려울 때 제대로 된 흐름을 갖고 가야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골자고. 아까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넥스트 거래에서 금요일 날 세게 떨어졌던 섹터 정책 관련주들이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더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셔라. 그제? 그 종목은 제가 안 찍어드립니다. 정책 관련주를 말하는 거예요. 정책 관련주는 사도 된다. 더 떨어지면 대신 그거는 짧게 잡아야 된다. 응? 올라갈 때, 반등할 때 정고점 돌파를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다. 바닥을 잘 잡으면 7%에서 12% 정도까지의 반등을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그 저점을 잘 잡으면, 그제? 저점을 잘 잡으면 그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텐데 그게 단기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뭡니까? 8월 4일 날, 그지? 진짜 저거 통과되는지 아닌 건지가 중요해요. 8월 4일 날 통과시킨다고 하는 상법 개정안 그 개정안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노란봉투법하고. 그게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시장은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지수가. 정책 관련주는 통과하면 상법 개정 이쪽 부분이 조금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나와주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데 쫓아가는 반등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저쪽, 그죠? 실적 관련 쪽 라인 부분, 조선, 전력기기, 뭐 이런 쪽 라인은 내려오면 그날 매수지만, 그죠? 아직은 본격 상승 흐름으로 가기에는 조금 쉬어야 된다. 그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9월 부분에 있어서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예요.
물론 개별 기업이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뭐 올라가겠지. 그런데 실적이 좋아도 이후에 관세가 15% 받는 수출주라면 그죠?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와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요건 이제 우리 현님들하고 공통 내용들이야. 일요일에는 제가, 원래 8시 반에 방송을 하지만, 그죠? 요번에는, 최근, 그죠? 일주일 이내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더, 다른 분들도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있고, 자,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지표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이 이제 시장에 다음 주부터 화두가 될 거라고. 정책적인 부분이 지난주까지 관세, 그죠? 그다음 이제 정책에 대한 노이즈. 이번에는 경기에 대한 노이즈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시장은요, 지수가 떨어지면 안 좋은 뉴스가 계속 순환해서 나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땐 좋은 얘기만 자꾸 부각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우리 방 형님들하고 매매할 때 2만 원대 뭔 얘기했냐면 앞으로 계속 완전히 좋은 얘기만 엄청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4만 원 정도 올라가면 될까라고 봤는데 7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저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건가 틀릴 때도 있지만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움직여 섹터도 그냥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좋냐 안 좋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산업이 어떤 쪽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뉴스 플로우는 그걸 알려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다 뭐예요? 아우러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차트 하나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고 종목을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 서점 가서 책 한 권 보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면을 봐라. 액면가를 보지 말고 그 액면가 뒤에 숨은 내면을 보지 않으면 차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차트만 보면 안 되고 그 차트에 숨은 실적과 펀더멘탈과 수급과 심리와 그리고 그 앞으로 향후의 전망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 차트를 보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앞으로의 상황에서 내 종목이 버텨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미국의 GDP 성장률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낙관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경기 쪽으로 갈 거고 이번 주에 이야기는 지나간 거니까 다음 주에 발표될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건 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참여 선거에서 진 일본이 사실 자민당이 이겼으면 일본이 뭡니까? 엔화가치 부분, 일본이 긴축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 근데 지금 이시바 총리 물러나라 난리 부르스 하면서 거기도 정치 혼란이죠, 일본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엮어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 통화정책에 의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8월 4일 중요 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내부재 주문이나 제조업 수주, 이게 8월 4일, 그리고 8월 5일 날 미국 수지, 해서 쭉쭉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이나 우리 시장의 흐름으로 봐선, 철저하게 쉬어가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쉬어가는 한 주라는 건 부담되는 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때 쫓아가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서 조금 시간과 기간 조정을 잘 시장이 보이면서 정책의 변화나 그리고 관세의 충격에 대한 시장의 충격이 다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돌아나갈 때 그 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이야기 종목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시간도 지금 11시간 넘었고, 10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죠? 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혹시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네이버 카페는, 제가 광고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야. 시장과 종목과 관련된 뉴스,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시라고. 아시죠? 아침마다의 시황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 방에 들어오란 말 안 해요. 그런 거 그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형님들 저 거짓말 한마디 없었죠? 응? 저 자랑질 하려고 오늘 경제방송 한 거 아니고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겁내시거나 아니면 시장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실까봐. 그죠?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조정권에 진입했다. 지수가 조정권에 진입하면 욕심을 자제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타이밍을 잘 잡는 그 흐름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죠? 그리고 유튜브 쪽에 김기수 주식 더 스트리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아셨죠? 거기에 종목 뉴스나 옛날에 이야기했었던 내용들도 충분히 많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내일 8시 반에, 그죠? 하자고. 다시 또 중요한 종목별 이야기하고 신규원님들 종목 진단하고. 아셨죠? 오케이? 주말 편히 쉬시고 내일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남꾼님, 안 들어오신 자리에 들어오셨네. 그러고 보니까 다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구만. 다시 안 열어. 아셨죠? 요 내용, 녹화 내용 중에 일부만 여러분들이 회원님들 들으시고 내일 또 이 얘기 중에 핵심은 또 이야기할 거니까 내일 저녁에 다시 보도록 하고, 회원 방송 오늘은 안 합니다. 아시죠? 내일 할 거야. 예.